사랑에서 무너졌던 이유. 사랑은 결국 나를 시험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때때로 밤이면 그 기억들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사랑이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하고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 때문에 무너져본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본 사람, 사랑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졌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사람.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그 아픔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시험한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시험한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시험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추고 있던 불안, 집착,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준비되셨나요? 당신은 언제 가장 무너졌나요? 아마도 이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당신 곁을 떠났을 때, 당신이 모든 걸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하고 밤새 자책했을 때,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어갈 수 없어서 결국 떠나야 했을 때, 하지만 떠나고 나서도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끔 밤이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 모든 순간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음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위로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위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한테 다음이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아니, 설령 만난다 해도 다시 사랑할 용기가 남아있을까? 그래서 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통제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일, 돈, 건강, 자녀.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무력감, 통제 불가능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평생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자리가 있는데 왜 이 사람 하나 붙잡지 못할까? 나는 자식도 키우고 집안도 꾸려왔는데 왜 내 배우자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들. 이 상처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 상처들이 전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과도한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를 증명해줘, 나를 확인시켜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줘.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온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모든 과거, 모든 상처, 모든 불안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고 사랑에서도 여러 번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여 년은 정신착란 속에서 보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사랑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니체는 사랑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은 힘의 교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니체에게 있어서 힘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 존재의 의지,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두 사람의 삶의 에너지가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만남이 항상 조화롭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 에너지가 서로를 북돋아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강해져.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 이런 관계죠. 하지만 때로는 두 에너지가 충돌합니다. 서로를 소진시키고 서로를 약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니체가 말하는 시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랑은 성장의 고통을 동반한다. 사랑한다는 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방식대로 살면 됐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됐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속도, 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방식이 굳어지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사랑은 그 굳어진 방식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아요.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들죠.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를 허물면서 동시에 새로운 걸 세워야 하니까요.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극복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것. 우리는 대부분 지금의 나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나를 사랑해줘.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의 나를 넘어서게 만든다고.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되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솔직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사랑이 나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묻습니다. 너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니? 내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있니?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니? 너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니?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자란다. 당신이 사랑에서 무너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은 편안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은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럼 왜 나는 또 무너진 걸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매번 사랑할 때마다 왜 나는 무너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매번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까? 왜 매번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망치게 될까? 여기에도 니체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집착과 사랑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집착은 뭘까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외롭다? 그러니 당신이 내 외로움을 채워줘야 해. 나는 불안하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안정을 줘야 해. 나는 상처받았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치유해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요. 반면에 진짜 사랑은 뭘까요? 니체식으로 말하면 진짜 사랑은 넘쳐 흐르는 것의 나눔입니다. 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당신과 나누는 것. 내가 이미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이미 평온하기 때문에 그 평온함을 당신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충만하지 않거든요. 어딘가 비어있고 부족하고 상처받아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제 이 정도구나. 내가 꿈꿨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오는 허무함, 상실감, 후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빈 곳을 채워줘. 내가 놓친 것들을 보상해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줘.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핍이 만나면 서로를 채우기는커녕 더 소진시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희생과 헌신의 오해 때문입니다. 40대 이상의 세대는 사랑이란 희생이다. 사랑이란 헌신이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내 꿈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가족을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주고 고마워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혹은 아예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희생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속에는 원망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계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에 경험하는 정서적 붕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옵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외모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나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제 사랑받을 수 없는가? 이제 늙어버린 건가?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많은 확인, 더 많은 애정, 더 많은 관심. 하지만 상대방도 나이가 들고 있어요. 상대방도 자기 나름의 변화와 불안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불안이 충돌하고 서로의 요구가 부딪히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무너져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그 과정에서 너는 더 강해진다. 사랑은 결국 나를 시험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학교 시험을 떠올립니다. 맞고 틀림이 있고 점수가 나오고 통과하거나 실패하거나.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시험은 드러남입니다. 사랑은 나를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은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통제하려는 사람인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드러남이 바로 시험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드러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상대방 때문이야 라고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마주할 것인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고 인정할 것인가? 이게 사랑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통과나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시험의 결과는 성장이에요. 내가 나의 불안을 인정하면 나는 그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통제 욕구를 인정하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상처를 인정하면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이 나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강해집니다. 더 깊은 인간이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20대에 사랑했을 때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나요? 20대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미숙했어요. 상대방만 보였고 나 자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복잡한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바로 그 알미,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아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당신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시험했고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잖아요. 비록 상처받았지만 치유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사랑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시험하는 무대다.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니?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아직은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무너졌다면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시험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시험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다면 그건 사랑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니?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니?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니? 이 질문들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사랑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감정이었어요.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됩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도 설레지 않아도 그래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중년 이후의 사랑입니다. 이게 덜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사랑이 의무가 되는 거야? 의무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이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지금의 사랑을 더욱 값지게 만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랑을 격려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